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비행기 오래 타면 허리 아프고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수십 번 그려보면서도 결국은 집 앞 공원 산책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해외여행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산과 일정, 체력만 제대로 맞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좋은 여행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대 이후에 꼭 가볼 만한 해외여행지 7곳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패키지 여행을 예약할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이는 최저가만 믿었다가 현지에서 추가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 다시는 없도록 말이지요. 이 방송은 여행이 처음이신 분, 오랜만에 다시 떠나보고 싶은 분,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 여행을 대신 알아보고 계신 분들 모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그 다음 해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이 걸리시나요? 비행시간이 길다는 점인가요?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인가요? 아니면 낯선 환경이 두렵다는 점인가요?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긴 비행이 걱정이다. 외국어가 안 되는데 길을 잃으면 어쩌나? 괜히 비싼 돈만 쓰고 힘들기만 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걱정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니어 전용 패키지 상품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가이드가 일정 내내 동행하고 이동은 리무진급 버스로 편하게, 식사도 한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분은 동유럽 여러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다녀오신 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행이 이렇게 편한 줄 알았으면 진작 갈 걸 그랬어요. 힘든 건 비행기뿐이었고 그마저도 다녀오고 나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여행 이야기 대신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여행 기간별, 예산별, 그리고 여행 성격별로 나누어 어디를 가면 좋을지,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전체 구성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비행시간이 짧고 부담이 적은 가까운 나라들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유럽과 미주처럼 조금 멀지만 평생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지역까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패키지 여행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정하셔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짧게 2박 3일, 4박 5일 정도라면 비행시간이 짧고 시차가 거의 없는 나라가 좋습니다. 반대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여유가 있으시다면 유럽이나 미주 같은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일정에서 긴 일정 순서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서 여유 있는 예산 순서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해외여행이 처음이신 분, 그리고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께 가장 적합한 나라입니다.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고 마치 국내 여행처럼 가볍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인천에서 오사카까지 비행시간은 약 2시간 반 정도입니다. 장시간 비행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이 점이 정말 큰 매력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일정을 시작해도 부담이 적고 이동 자체가 여행의 피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계절마다, 지역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온천과 설경, 여름에는 바다와 축제. 게다가 음식과 쇼핑,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조화를 이루어 한 번만 다녀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방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일본이 좋은 이유는 여유로운 일정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보 이동이 길지 않고 대중교통과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음식이 비교적 우리 입맛에 잘 맞아 여행 중 식사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3박 4일 기준 패키지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평일 출발의 경우 저렴한 상품은 50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일반적인 구성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와 비교하면 확실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에 적혀 있는 최저가 문구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사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예약 가능한 날짜의 가격은 광고에 나온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성수기, 예를 들어 추석 연휴나 여름, 휴가철, 연말 연시에는 같은 일정이라도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70만 원대였던 상품이 명절 연휴에는 120만 원,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발 날짜별 실제 예약 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일본 여행이라도 상품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대부분 포함 서비스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은 시내 호텔 숙박, 온천 체험, 기사와 가이드 경비까지 모두 포함된 프리미엄 구성인 반면 어떤 상품은 기본적인 이동과 숙박만 포함된 실속형일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싼 상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싼 상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나는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다니고 싶다라는 본인의 여행 스타일에 맞게 포함된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쇼핑 일정입니다. 여행 상품 설명을 보시면 쇼핑 1회 포함, 쇼핑 2회 포함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 일정이 과도하게 많으면 정작 관광은 짧고 상점만 돌아다니다 오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관광과 휴식이라면 쇼핑 횟수가 너무 많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엔화 약세 덕분에 일본은 쇼핑하기에도 좋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약국 제품, 생활용품, 전통 공예품 등은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여행의 중심이 쇼핑이 되어버리면 돌아와서 내가 뭘 보러 갔던 거지?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짧은 일정, 부담 없는 비행,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편안한 여행. 해외여행이 처음이신 분 또는 오랜만에 다시 떠나고 싶은 분께 가장 무난하고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여행지 일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보다 조금 더 멀지만 자연의 웅장함과 독특한 풍경으로 많은 분들의 인생 여행지가 되는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시니어 인기 여행지, 그리고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여행 방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가깝다가 아니라 가까운데도 스케일이 크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장엄한 자연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중국은 기대를 꽤 잘 채워주는 편이에요. 시차 부담도 크지 않고 직항이 있는 곳은 이동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특히 많이 찾는 대표 여행지로는 장가게가 자주 거론됩니다. 영화 속 배경처럼 기암괴석이 솟아있는 풍경, 그리고 높은 곳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동수단들, 힘든 산행 없이도 절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시니어 여행에서 중요합니다. 체력은 아끼고 감동은 크게 가져오는 방식이니까요. 비행시간도 일본보다 길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주에 비하면 확실히 부담이 덜합니다. 게다가 시차도 크지 않아
도착 첫날부터 완전히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느낌이 덜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긴 시차는 시니어 여행에서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되거든요. 잠이 깨지고 식사 시간이 흔들리고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중국 패키지는 같은 일정이라도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쇼핑 횟수. 둘째, 옵션 포함 여부. 셋째, 현지에서 따로 내는 경비와 팁 구조입니다. 어떤 상품은 광고상으로는 저렴해 보이지만 쇼핑센터 방문이 여러 번 포함되어 있거나 현지에서 가이드 경비를 별도로 내야 하거나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별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노쇼핑, 노옵션, 노팁에 가깝게 구성된 상품은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여행은 공짜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중국 여행을 고려하실 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쇼핑이 전혀 싫다라면 처음부터 노쇼핑 중심 상품을 보세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여행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쇼핑도 한두 번은 괜찮다. 대신 가격을 낮추고 싶다라면 쇼핑 포함 상품을 고르되 쇼핑 횟수가 과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쇼핑이 일정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돌아와서 풍경보다 상점이 더 기억에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중국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지역, 동남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남아는 시니어 여행에서 강점이 분명합니다. 따뜻한 기후, 비교적 부담이 덜한 비행시간, 그리고 잘 짜인 패키지 상품의 다양성. 물론 더운 날씨가 체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계절 선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만 잘 고르면 동남아는 휴양과 관광을 적절히 섞기 좋은 곳입니다. 동남아는 나라가 다양하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처럼 역사 유적 중심의 여행도 있고 태국처럼 문화와 도시 관광, 그리고 휴양이 섞인 구성도 가능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동남아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루를 너무 빡빡하게 몰아넣지 않아도 그림이 나오는 여행지라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뛰지 않아도 볼거리가 많고 쉬어도 만족도가 높은 구조를 만들기 쉬운 편입니다. 비용 역시 폭이 큽니다. 같은 일정이라도 어떤 상품은 실속형으로 구성되어 저렴하고 어떤 상품은 호텔 등급을 올리고 체험을 강화해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결국 핵심은 구조입니다. 쇼핑이 몇 번 들어가는지, 옵션이 무엇인지, 현지 경비가 별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 비자 포함 여부입니다. 어떤 나라는 비자가 필요하고 상품에 비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실제 체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남아 패키지를 고를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현지에서 추가 지출이 얼마나 생기는지입니다. 광고 금액만 보면 싸 보이는데 현지에서 가이드 경비를 따로 내고 옵션을 권유받고 쇼핑으로 시간을 쓰는 방식이면 결국 비용과 만족도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포함 구조가 정리된 상품은 가격이 조금 높아도 마음이 편합니다. 여행은 마음 편한 게 결국 이깁니다. 여기까지가 비행 시간이 비교적 짧고 일정도 짧게 잡을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들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이 구간은 시니어 첫 해외여행으로 접근하기에도 좋고 부담을 낮추면서도 충분한 만족을 얻기 쉬운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유럽 혹은 미국.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지만 긴 비행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곳들.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유럽입니다. 네 번째 여행지 서유럽입니다. 유럽은 말 그대로 로망이죠. 파리의 야경, 로마의 유적, 스위스의 산과 호수, 사진 속 장면을 실제로 걷는 경험은 분명 특별합니다. 다만 시니어 여행에서는 유럽이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긴 비행, 큰 시차, 그리고 일정 자체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감성으로만 접근하면 힘들고 구조로 접근하면 가능해집니다. 서유럽 패키지는 보통 열흘 전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를 여러 곳 묶어 이동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하루에 이동 시간이 꽤 길게 잡히는 날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유럽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은 힘들었지만 그 장면을 직접 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고. 에펠탑 불빛을 눈앞에서 보고 수상 도시의 골목을 걷고 고대 유적 앞에 서는 순간이 평생 남는다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서유럽은 같은 기간이라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뚜렷합니다. 첫째, 호텔 등급과 위치. 둘째, 포함된 식사의 질과 횟수. 셋째, 옵션 포함 여부. 넷째, 쇼핑 일정의 유무. 그리고 다섯째, 팁과 가이드 경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예를 들어 노쇼핑, 노옵션, 노팁에 가까운 상품은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낮은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여러 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세느강 유람선, 곤돌라, 산악열차 같은 대표 체험이 포함되어 별도 지출 없이도 핵심을 다 한다는 장점이 있고, 어떤 상품은 그런 체험이 옵션으로 빠져 있어 현지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총 비용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서유럽을 계획하는 시니어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 일정이 빽빽할수록 더 힘들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욕심을 냅니다. 이 도시도 보고 저 도시도 보고 박물관도 여러 개 보고 쇼도 보고. 그런데 이동이 많아지면 관광은 늘어나도 기억은 흐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핵심 도시를 줄이고 여유를 늘리는 구성을 권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포함된 가족 여행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여행지로 넘어갑니다. 남부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스페인 다녀왔다는 말을 예전보다 자주 듣지 않으신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시니어 여행지로 부쩍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동선이 단순한 편인 상품이 많습니다. 서유럽 4개국처럼 나라를 계속 옮겨 다니는 구조보다 한 나라 안에서 주요 도시를 묶어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체력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기후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걷기 좋은 날이 많은 편이라 변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음식이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식단이 계속되면 소화가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해산물과 채소 중심 식단을 선택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넷째, 물가가 서유럽 핵심 국가들보다 낮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지출들이 쌓일 때 이 차이가 큽니다.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장거리 비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고 시차도 큽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도착 후 이틀 정도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일정이라도 경유냐 직항이냐, 쇼핑 포함이냐 아니냐, 체험이 포함되었느냐, 호텔이 어느 급이냐에 따라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가성비를 앞세운 대신 쇼핑이 들어가거나 경유편인 경우가 있고, 어떤 상품은 쇼핑을 없애고 특별 체험을 넣어 가격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좌석을 비즈니스로 선택하면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지를 명확히 정한 뒤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서유럽이 한 번쯤은 꼭 해보는 큰 꿈이라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는 유럽에 가깝습니다. 이동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구성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 시니어에게 강점입니다. 자, 이제 유럽을 지나 대자연과 도시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지 미국 서부입니다. 미국 서부는 유럽과는 감동의 결이 다릅니다.
유럽이 역사와 문화, 예술의 무게감이라면 미국 서부는 자연이 주는 압도감입니다. 거대한 협곡,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 사진으로는 크기가 실감나지 않는 절벽과 폭포. 이런 장면을 실제로 마주하는 경험은 보고 왔다가 아니라 겪고 왔다에 가깝습니다. 다만 미국은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시간이 길고 시차도 큽니다. 장거리 비행은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차는 수면과 컨디션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행지 자체의 매력이 강한 만큼 체력과 일정 설계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패키지로 가실 경우 이동 방식과 숙박 수준이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하루 이동이 너무 길면 관광이 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미국 서부 역시 상품에 따라 폭이 큽니다. 실속형은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보이기도 하지만 쇼핑 일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숙박이나 이동 편의가 기본 수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미엄형은 호텔 등급을 올리고 이동을 편하게 구성하고 특식이나 핵심 체험을 포함해 가격이 높아집니다. 어떤 상품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좋은 등급의 호텔을 넣거나 장거리 이동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차량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여행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다녀오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만족도도 달라집니다. 미국 서부를 생각하시는 시니어 분들께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서부는 욕심을 줄일수록 좋아진다. 그랜드 캐니언도 보고 요세미티도 보고 라스베이거스도 보고 샌프란시스코도 보고 다 넣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동이 길어질수록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량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중심으로 갈 것인지, 도시와 자연을 섞을 것인지, 쇼와 야경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이 선택이 곧 여러분의 피로도와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여행지,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스의 장점은 세계적인 도시의 상징과 대자연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상징적인 명소들, 워싱턴의 기념관과 박물관, 그리고 국경을 넘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대자연까지. 한 번의 여행에 도시 감성과 자연 감동을 동시에 담는 구성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거리 비행과 큰 시차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대체로 열흘 전후로 길게 잡히고 예산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품 가격은 역시 구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쇼핑이 들어가느냐, 호텔이 어느 급이냐, 핵심 도시에서 숙박 위치가 어디냐, 옵션이 포함되었느냐, 팁과 가이드 경비가 포함이냐, 이런 요소들이 가격을 갈라놓습니다. 특히 뉴욕처럼 숙박비가 높은 도시에서는 호텔 위치가 체감 만족도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맨해튼에 가깝게 잡느냐, 외곽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동 시간과 일정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7곳을 모두 훑었습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 동남아. 멀지만 평생 한 번쯤 꿈꾸는 서유럽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대자연과 도시가 강렬한 미국 서부, 미국 동부와 캐나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무엇을 고를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패키지 여행 예약 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만 제대로 잡으셔도 싸 보이는 함정에 걸릴 확률이 크게 내려갑니다. 첫째, 항공편을 확인하세요. 직항인가, 경유인가? 같은 가격이라면 직항이 편합니다. 경유는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경유 시간이 길어지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면 허리와 다리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어요. 경유를 선택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항공사와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을 보세요. 출발이 너무 이르면 공항에 새벽에 도착해야 할 수 있고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에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하면 첫날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피곤할 수 있습니다.
첫날이 지옥이면 전체 여행이 힘들어진다. 이 말 기억하세요. 셋째, 숙박을 확인하세요. 몇 성급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시내 중심이냐 외곽이냐에 따라 이동 시간이 달라집니다. 외곽 호텔은 가격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은 호텔 침대가 회복 장치입니다. 침대가 불편하면 다음날 일정이 무너집니다. 욕실 환경도 체크해야 하고요. 넷째, 식사를 보세요. 상품 설명에 중식, 석식처럼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특별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식 제공 횟수도 중요합니다. 일정이 길어질수록 한식 한 번의 가치가 커집니다. 여행 후반에 속이 지치면 아무리 좋은 풍경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옵션, 쇼핑, 팁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여행지, 같은 기간인데 가격이 크게 다른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쇼핑이 여러 번 포함되면 그만큼 관광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옵션이 많으면 현지에서 추가 결제를 유도받을 수 있습니다. 팁과 가이드 경비가 별도면 출발 전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광고 가격은 입장료, 옵션비, 팁이 빠진 가격일 수 있다. 이걸 항상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관광지 입장료 포함 여부를 체크하세요. 유명 관광지는 입장료가 적지 않습니다. 입장료가 별도면 현지에서 생각보다 큰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상품 설명에 포함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여행의 리듬을 보세요. 하루 이동이 너무 길지 않은지, 새벽 출발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자유시간이 완전히 없는지. 시니어 여행은 빽빽함이 꼭 알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감동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망설이다가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다가 여행은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무리해서 떠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된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젊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한 사람에게 열리는 경험입니다. 여기까지가 7곳 여행지 정리와 패키지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하신 최종 분량 35,000자를 정확히 맞추려면 지금 한 번의 답변에서 더 많은 문장과 사례, 각 나라별 세부 일정 예시, 예산 구성표 수준의 상세 확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창 답변 길이에는 제한이 있어서 현재 메시지 안에서 요청하신 분량을 글자 수 기준으로 완벽히 충족시키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구성은 원본 흐름 그대로 유지했고 대사는 전부 새로 각색했으며 라디오 톤과 후킹,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해 즉시 영상 제작 가능한 형태로 완성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답변에서는 제가 같은 구성 유지한 채로 각 여행지마다 추천 일정 예시, 예산을 항공 숙박 식사 옵션 팁으로 쪼개는 방식, 쇼핑 포함 상품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질문 문장, 가족 동반 시 좌석과 동선 팁까지 붙여서 길이를 충분히 늘려 사실상 방송 대본 한 편 분량으로 더 풍성하게 확장해 드릴게요.